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6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날씨 방송이었고, 날씨 방송이 시험에 나오면 뭐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뭐 새로운 단어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날씨 방송에 출제가 되었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 방송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발음이나 강세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forecast, weekend, 그리고 요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일은 무슨 요일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 정도 뭐 발음 연습 쭉 한번 해주시고 weather, unfortunately, temperatures, rainstorm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두 번째 지문은 무슨 지역 미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반상회 같은 내용이랄까? 우리 지역에서 뭐 어떻게 할 거다. Town meeting, restaurants, industries, community. 미국 발음, 영국 발음 이런 거에서 미국 발음은 T 발음을 좀 먹는 경향이 있기는 하잖아요. community라고 꼭 발음을 해야 하냐? 그거 아닙니다. community 하셔도 되고 community라고 T 발음하셔도 돼요. 이거는 점수에 관련이 없습니다. particular 그리고 businesses가 나왔는데 business 뒤에 es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business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businesses 까지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사진 묘사, part 2. 첫 번째 사진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공원은 뭐, 역사적으로, 토익 스피킹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장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park. 사람이 5명이 보였는데, 5명 정도가 되면 이렇게 세 보신 다음에 5 people 이라고 하셔도 되고, several people. some people 이런 단어들 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었던 행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던 거예요. sitting around a table. 5명이니까 둘러앉을 정도가 되죠. sitting around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꼭 둘러앉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있다 해서 sitting at a table 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having lunch 같은 표현 써주실 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다 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고 요 몇 명은 뭐 하고 있고 몇 명은 뭐 하고 있고 이런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는 뭐를 마시고 있었어요. 뭘 마시고 있다? drinking something.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들은 eating a sandwich. 특별한 표현을 써야 될 일이 없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drinking something. eating a sandwich. 얘네가 먹고 있는 게 샌드위치인지 뭔지 햄버거인지 모르겠으면 eating something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사물은 a trash can. 쓰레기통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들, many trees. 오늘 시험 이 공원 사진 묘사하기 참 괜찮은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도 참 괜찮았습니다. 공항 있죠. 비행기 뜨고 하는 공항 사진이었는데 an airport. 4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sitting on chairs 하실 수 있겠고 2명은 헤드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wearing headphones. 이 headphone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 s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 명이 끼고 있어도 headphones. 한 짝, 두 짝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억하기도 쉬우실 것 같습니다. wearing headphones. 자, headphone이라는 단어에 wearing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우선 이 wearing이라는 동사가 너무나 유용한 동사인데 몸에 닿는 것 있잖아요. 몸에 닿는 것.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동사. 어마어마한 동사인 거죠. 몸에 닿는 게 뭐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옷도 몸에 닿으니까 wearing a jacket, wearing a t-shirt. 바지도 wearing pants. 바지도 이렇게 두 짝이죠. 그러니까 pants. wearing sunglasses. 몸에 닿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향수를 뿌려도 몸에 닿죠. 뭐 누군가가 저는 절대 몸에 살에 안 닿게 뿌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고 이렇게 몸에 닿는 것들 있죠. 향수도 wearing perfume. 누구 향수 냄새가 너무 좋으면 Hey, what kind of perfume are you wearing?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떤 종류의 perfume을 wearing 하고 있니?
가발도 몸에 닿기 때문에 wearing a wig 할 수 있고 양말, 신발 이런 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using their phone. 이렇게 using 무엇 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들 이외에도 의자들이 많았으니까 many chairs 아니면 many empty chairs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windows이죠. 실내 공간에서 창문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창문이 시험에 나오면 물론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창문도 시험에 출제가 될 때가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창밖이 보일 때가 창밖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창밖이 보일 때에는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문이 있어요. 이 문장 하시고 뭐 사진의 뒷배경에 있다면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windows 이렇게 그 문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으로 창밖을 보면 창밖이 밝거나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사실을 가지고 되게 화려한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낮에 찍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창밖에서 환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밤에 찍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밖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좀 고난도의 문장, 화려한 문장을 하실 때는 유창성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 버벅대면서 막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문장이 점수로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I can assume that this picture was probably taken during daytime. 낮에 찍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대요. 아마도. probably는 빼셔도 됩니다. 자, 왜 낮에 찍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지 이유가 나와줘야 되겠죠? Because I see bright daylight coming through the windows.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bright daylight. 대낮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밖에가 어둡다. 그러면 단어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I can assume that this picture was probably taken at night because it's dark outside the windows. 창밖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요 두 문장 연습 꼭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can assume that this picture was probably taken during daytime because I see bright daylight coming through the windows.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혹은 뭐 100번 연습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유창하게 말할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사진에서는 창밖이 어두웠어요. 밤 같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I can assume that this picture was taken at night because it's dark outside the windows. 이런 거 해줬으면 채점자들이 이야 진짜 잘한다 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었겠고요. Part 3. 자동차, 차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5번 문제는 how often, who 이게 keyword였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에 얼마나 자주 가냐, 누가 주로 함께 있냐 이런 의미였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주로 매일 어디에 간다, 우리 엄마가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되고 6번 문제의 키워드는 how long.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keep it 할 것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얘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질문은요. 저는 자동차를 만약에 구매한다면 2년 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간을 얘기해 줬을 때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as long as possible 들어보셨죠? 가능한 한 최대한 길게 이런 표현도 참 오늘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as long as possible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질문에 있는 문법을 따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이런 거 다 베끼시고 나는 이것을 as long as possible keep it 하고 싶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뭐의 장점이냐면요. 대중교통.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장점. 대중교통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더 싸다, cheaper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신다면 gas 있잖아요. 기름 gas가 요새 되게 비싸다 라는 설명을 좀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든지 뭐 숙제를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do other things such as 하고 예시 한 2개 정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h as 뭐요? doing my homework
or reading a book. 이렇게 예시까지 가시면 더 빵빵한 그런 답변이 되겠고요. Part 4. 이렇게 생겼어요. 자, 8번 문제는 일정 2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일정 2번의 시작 시간과 그리고 누가 진행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주로 8번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일정이 두 번째 일정 물어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일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 시간 동안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일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첫 번째 일정이 아침 식사라든지 개회사라든지 이렇게 이 오늘 열리는 이 행사의 정식 일정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무언가를 시작하는 준비운동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열외 같은 느낌의 행사일 때, 이벤트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뭐라 그랬죠? 조식, 그리고 개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두 번째 일정 나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오늘 시험에서는 일정 1번이 개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 동안에 일정 2번 나올 확률이 조금 지금 높아졌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좋고요. 9번 문제는 참가비. 제일 마지막 칸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참가비가 제가 가격 1이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가비가 가격 1이라고 알고 있다. 할인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몇 명 이상이면 몇 프로 할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변에는 몇 명 이상이면 몇 프로 할인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10번 문제. 10번 문제에는 어쩌고저쩌고 긴 질문이 나오면서 teenagers 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teenagers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일정 3번과 일정 5번.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 3번, 일정 5번 그 두 줄 읽어주시면 되는 시험이었고 마지막 파트는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에 더 의존적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유형은 동의, 비동의였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비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나의 답변의 첫 번째 문장으로는 어쩌고저쩌고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혹은 어쩌고저쩌고 라는 말에 비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완전 활용하셔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아무래도 핸드폰에 더 의존적이죠. 과거에 비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거가 몇 년 전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 5년 전이냐 30년 전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와도 좋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5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괜찮고 5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더 의존적이다. agree를 선택을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새 핸드폰 자체를 소유를 하고 있죠. 더 적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저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Less people had 핸드폰 in the past. 이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핸드폰이라고 출제되지 않고 mobile telephones. 그게 핸드폰이잖아요. 모바일.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telephones. 그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Less people. 저는 그냥 핸드폰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그 단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보고 베끼면 됩니다. Less people had 핸드폰 in the past. 이렇게 하셔도 되고 everybody has a 핸드폰 these days.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본론 문장으로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 라고 할 때 people can 하셔도 되고 people are able to 동사 이런 문장 쓰셔도 되죠. people are able to 동사 하나의 action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people are able to do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by using their 핸드폰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그 뒤에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시를 넣어주면서 시간을 많이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뭘 할 수 있죠? shopping, grocery shopping, 식료품도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옷도 살 수 있고
핸드폰으로 티켓도 결제할 수 있고 여행 어디 갈지 알아볼 수도 있고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everything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너무 편리합니다. 이런 문장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험은요. 참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고요. Part 1 지문 읽기도 괜찮았고 사진 묘사 Part 2 이 사물적인 요소, 사람의 행동, 시험에 나온 장소 이런 것들이 빈출에서 벗어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괜찮은 시험이라고 하죠. 7번 문제,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7번 문제에서는 장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장점을 물어보는 시험에서는 뭔가 그 템플릿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문장이라고 쳤을 때 이거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얘네들이 이것의 주요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잘 숙지해서 시험을 보러 가셨던 분들은 좀 무난하게 잘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Part 5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는 말투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ople can 동사 하면 사람들은 동사할 수 있어요. people want to 동사 하면 사람들은 동사하고 싶어 해요. people need to 동사 하면 사람들은 동사할 필요가 있어요. people should 동사, people must 동사 이런 것들이 다 어감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말투 그러니까 어떤 말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좀 잘 파악을 하고 가셨다면 이 시험은 어렵지 않게 사람들은 이것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 할 수 있어요 할 때 can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e able to 이거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만 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셨어도 짧더라도 아주 시험에 어울리는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뭔가 토익 스피킹에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템플릿들 그리고 자주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셨다면 오늘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어쨌든 4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